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청라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럭셔리 준대형 세단 시장 중에서도 감가를 맞다가 이제 반토막 수준이 되어버린 바로 기아 K9 그리고 제네시스 G80 이 두 가지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확실히 이 두 가지 차량이 요즘같이 고유가 시대에 이렇게 배기량이 높은 차량들은 아무래도 인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감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량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가성비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에 옵션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K9부터 보겠습니다. 기아의 기함 플래그십인데, 문제가 뭐냐면 기아의 기함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단종이 됐어요. 원래 예전에 모하비 있었는데 모하비 단종이 됐죠. 그리고 패밀리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는 스팅어 단종이 됐죠. 그리고 K9은 아직 단종은 안 됐지만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달에 판매량이 정말 몇 대 안 되다 보니까 얘는 사실 당장 내일 단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요, 이 K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엔진 트림이 원래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3.3 가솔린이 빠지면서 두 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3.8 가솔린 자연흡기가 있고 3.3 터보 가솔린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3.8 가솔린이 기본이고 3.3 터보는 3.8 가솔린 대비해서 돈을 한 3,400만 원 정도 더 줘야 올라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은 K9 중에서도 거의 끝판왕에 해당하는 차량이에요. 3.3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트림이 총 4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플래티넘 마스터즈가 있고, 플래티넘 윗단계로 베스트 셀렉션 1이 있고, 마스터즈 위로 베스트 셀렉션 2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차량은 마스터즈에다가 베스트 셀렉션 2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서 보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어라운드 뷰 기능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마스터즈 트림을 고르면 기본으로 들어가고, 여기 위쪽으로 HDA2에 해당하는 주행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이게 약간 이제 아쉬운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기아에서 새로운 기술로 차로 유지 보조 2,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 요 두 가지가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은 그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조금 불쌍하다고 느껴질 만한 그런 지점이긴 하죠.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터즈 트림까지 올라오면 지능형 헤드램프 여기 들어가고요. K9은 가장 높은 트림을 고른다고 하더라도 19인치 휠이 최고 트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마스터즈 트림을 고르게 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기아 K9은 준대형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전장이 좀 더 길어서 대형이라고 봐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걸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저는 뒤쪽 디자인은 사실 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생선 뼈다구 디자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 또 나름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K9이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요 마스터즈까지 트림을 올리다 보면 요 4X 그러니까 4륜 구동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요런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트렁크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 뭐 이런 것도 그냥 기본이고, 안쪽으로 봤을 때 트렁크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프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유 있게 실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G80도 한번 앞에서부터 쭉 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 G80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릴 모양이라든지 헤드램프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 차량이 구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구형하고 신형이 이제 연식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앞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파퓰러 패키지 중에서도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면 요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요 20인치 휠이 300만 원 정도 되는 옵션이거든요. 요 휠이 20인치 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제 제네시스 은색으로 들어가면서 4피스톤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위쪽으로 이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20인치 휠이라는 옵션 안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휠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보면요, 확실히 준대형 세단이니까 전장 제원이 한 5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은 아무래도 K9이 조금 더 긴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올휠 드라이브 이제 거의 300만 원에 가까운 옵션이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트렁크 공간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K9이 깊이감에 있어서 조금 더 긴 느낌이기는 한데, 트렁크 공간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K9의 실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K9 1열을 한번 보면 요 안쪽으로 봤을 때 시트 옵션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여기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계기판이나 센터 디스플레이 여기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2열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타는 그 좌석에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열에 앉아서 보면요, 마스터즈에다가 베스트 셀렉션 2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VIP 컬렉션부터 해가지고 2열의 옵션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요 좌석에서도 보면 이 뒤쪽에 2열을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리클라이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누워지는 각도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서 누워보면은 등받이 각도가 꽤 많이 누워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대부분의 것들 조절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나 이런 기능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G90과 거의 비슷한 느낌의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뒷좌석 듀얼 모니터 2개가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250만 원입니다. 근데 요 정도 크기면 그렇게 크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K9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위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랑 빌트인 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차량에는 그 두 가지 옵션은 빠져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슈퍼 드리븐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굳이 그 두 가지 옵션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고스도어 클로징 기능도 전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G80도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G80도 1열에서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 G80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저기 대시보드 쪽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래쪽으로 봤을 때 이제 계기판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은색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모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지금 K9 같은 경우에도 센터 디스플레이라든지 계기판 디스플레이 똑같이 14.5인치, 12.3인치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앞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G80의 2열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G80에도 2열과 관련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 1, 2라 그래서 그 옵션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거기에다가 뭐 뒷좌석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G80 같은 경우에는 이 리클라이닝이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랑 엉덩이가 닿는 요 하판을 한 번에 움직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리클라이닝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K9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닿는 하판 따로,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 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G80은 그렇게까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패밀리카 세단으로서 가족들이 편안하게 타겠다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진짜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 걸로 보여요. 대신에 공조를 조절하기 위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뒷좌석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G80도 충분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고요. 위쪽으로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네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길래 반토막을 맞았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내려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럭셔리 브랜드 내에 속해 있는 자동차고요. K9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자동차 브랜드인데 그 안에서 이 플래그십을 만들어 보고자 노력해서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편인데, K9부터 한번 보면요, K9 같은 경우에는 신차로 뽑았을 때 3.3 터보 가솔린 선택하고 마스터즈에다가 베스트 셀렉션 2를 고르면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8,500만 원 정도였어요. 여기에다가 뒷좌석 듀얼 모니터 들어갔죠. 그래서 거의 8,8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기아 자동차라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비싼 가격이긴 하죠. 근데 지금 현재 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여기다가 주행거리도 한 6만 킬로미터가 좀 넘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거의 딱 절반, 4천만 원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새 차로 구입하신 분들은 물론 돈이 많으신 분이겠지만, 야, 3년 만에 4천만 원이 날아간 거면 조금 크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야, K9 그러면 보증 끝났네
끝났네, 뭐 이제 수리비 들어갈 일만 남았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아닙니다. K9 같은 경우에도 플래그십 차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증 기간이 5년에 12만 킬로미터까지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보증이 꽤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 G80도 보면요, G80 같은 경우에도 신차로 출고할 때 G80 2.5 터보 가솔린에다가 여기에서 올휠 드라이브, 파퓰러 패키지, 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에 20인치 휠에 파노라믹 선루프, 뭐 이런저런 옵션을 다 넣고 나면 7천만 원 한 초중반 정도에 뽑을 수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3년 정도 지나고 5만 킬로미터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4천만 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꾸준히 감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1대1로 정확하게 놓고 보면 제네시스 G80이 오히려 감가 방어를 잘하는 거예요. K9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80 대비해서 옵션도 훨씬 많이 들어가 있고 슈퍼 드리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기아 엠블럼을 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 감가가 됐는데, 제네시스 G80은 그래도 내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탄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토막보다는 살짝 덜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요 G80과 K9이 고유가 시대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감가가 훨씬 많이 돼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기름값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다라는 여건 하에서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불과 이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겠다라는 생각이 들 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배배기량 세단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기에 가장 적절한 차량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차량 중에서 어떤 차량을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